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사 연구와 조사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 연구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연구의 유형은 어떻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연구의 기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조사 문제. 조사 문제의 도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 문제를 도출하고 싶다면 사회적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각자 개인톡으로 저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어떤 걸로 한번 조사 문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의 지식이 미비한 경우. 기존의 지식이 미비하다면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 문제를 도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들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이론과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조사하고 나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왔고 우리 모두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학문적인 공헌도와 실질적인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사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사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입니다. 조사 문제의 해결이 사회복지의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사회복지 실습이 사회복지의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직접 하셔서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모든 과목 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정말 가장 필요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실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예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실천 현장에서 활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치매 예방 그런 어떤 과정들을 조금 해두시면 취업이나 실제 현장에 가셨을 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학이나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주장이나 이론을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제의 경우 특히 조사 문제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조사 문제의 권한입니다. 기존의 복지 이론과 지식은 사회 현상이나 형태가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과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할 때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정 없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 조사 문제의 권한이 됩니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 현상이나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조사 문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사회 연대 등의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있죠. 관습,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들이 조사 문제를 생성하는 권한이 된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연구자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조사 문제를 생성하는 권한이 되며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입니다. 인간의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은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세상을 한번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알지 못하면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땅에 발을 두고 꿈과 이상은 또 하늘의 공간을 두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호기심과 탐구욕으로 지식을 축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입니다. 조사 문제가 학문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의 명확한 구조화입니다. 조사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확한 의도가 모호하고 문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조사 문제는 명확히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 문제에 진술된 용어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문제의 진술에 표현된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조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문제에 사용된 용어는 경험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즉 경험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 경험으로 인해서 관찰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회기별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즉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신체 해부 실험과 같은 도덕적 차원에서 불가능한 연구는 경험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문제의 선정 기준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회복지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연구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이고 실험이 가능하면서 도덕적인 배려가 있는 문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독창성입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비교 분석 또는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독창성은 결국은 창의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비교 분석 또는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한다면 어떤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개인톡으로 답글 부탁드립니다.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조사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문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가설이 도출될 수 있고 가설에서 사용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배려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윤리에 지배되는데 조사 문제의 해답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사에 응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고 이 교육은 아니면 이 조사는 연구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설문지를 받아갑니다.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조사 문제의 해답을 찾는 데 드는 시간적, 비용적인 노력, 조사 인력, 장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문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사회과학적 연구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개념과 가정으로 구성된 중거틀로서 연구자가 갖는 연구관, 세계관과 관련이 됩니다. 이는 연구자가 특정 이론에 대해 갖는 학문적인 일체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결론을 내는 사회과학적 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셔서 카톡에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의 가치입니다. 조사자의 가치는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문제나 대상자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가치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하여서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연구자는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며 가치와 가치 판단은 패러다임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으로서 가치 중립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가치 개입적 판단을 합니다. 자, 조사관의 가치에서 사회복지학은 어떤 과학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 건지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성의 정도입니다. 조사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손효과라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사자의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란 조사 과정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조사자가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 또는 기준이 되는 조사의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는 가정과 가치를 포함합니다. 조사자가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조사를 행하는지 공감적인 감정이입에 의해서 조사하는지 여부가 조사 문제의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분석 단위로 살펴보면 분석 단위는 개인과 집단, 공식적인 사회조직, 사회적인 가공물입니다. 가장 정형적인 연구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속성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조사를 하는 경우 분석 단위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부나 또래, 동아리, 읍면, 동단위, 시도, 국가 등입니다. 여기서 집단 구성원을 분석 단위로 하면 미시조사가 되고 집단 자체를 분석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시조사에 속합니다. 자, 집단 구성원을 분석 단위로 하면 어떤 조사가 되고 집단 자체를 분석 단위로 하면 어떤 조사가 되는지 개인톡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인 사회조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시설, 학교, 교회,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공물입니다. 신분의 사설, 도서, 그림, 대중음악, 인터넷 등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가공된 행위나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를 살펴보면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에게도 똑같을 것이라고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주의적 오류와 개별주의적 오류입니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조사 결과를 근거하여서 집단에 대해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축소한원주의입니다. 넓은 범위의 인간의 사회적인 범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나 변수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기착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정 시점의 조사인지, 장시간에 걸친 조사인지에 따라 조사 문제의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횡단 조사인지 종단 조사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횡단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 종단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를 검색을 하셔서 개인톡에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문제에서 조사 문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도 저희가 했습니다.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사 문제를 명확히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포함된 개념과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념은 특정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서 의미를 부과한 것으로 개념 자체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념들의 의미는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개념적인 정의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 사회적 현상 등의 변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연구 결과의 해석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이고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들은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실정적인 지표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정적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한 정의이며 이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작적인 정의는 개념적인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입니다. 자, 먼저 조사 문제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 형태의 구설을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제란 단순히 한두 가지의 개념이나 변수에 관련해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진술이나 문장을 말합니다. 명제에는 가설, 공리, 공준, 정리 등이 있습니다. 공리는 수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참된 진술의 명제를 의미하며 공준이란 진술의 참됨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경우의 명제, 정리란 공리나 공준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추론한 명제를 의미합니다. 공리적 이론의 공리, 공준 및 정리의 관계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는 B이고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리 또는 공준은 A는 B이고 B는 C이다. 그렇다면 정리로 봤을 때 그러므로 A는 C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의 정의입니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 간의 특별한 관계를 검증한 형태로 서술을 하여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려는 진술이나 문장입니다. 즉, 가설은 실정적인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 관계를 가설로 진술하고 그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즉, 과학적 조사 방법의 첫째 단계가 문제의 선정이며 둘째 단계로서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 문제를 구체화하고 셋째 단계로 가설의 실정적인 검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설의 형식은 그림 3-3과 같이 관련 변수의 선정과 변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을 족구문 형태의 복문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책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가설의 형식입니다. 만약 A이면 B이다.
A는 가설의 선행 조건으로 본다면 B는 가설의 결과 조건입니다. 만약 A가 진실이라면 B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A 할수록 B 하다는 청소년이 클래식을 듣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정지수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만약 A이면 B이다라고 청소년이 클래식을 듣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 A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감정지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설을 했지만 만약 증가할 수도 있지만 또 요즘 아이들이 요즘은 트로트를 많이 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클래식을 들어서 감정지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트로트를 들으니까 더 증가하다고 나오게 되면 A가 진실인데 B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가설의 형식은 이렇게 A이면 B이다를 가지고 일단 가설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설의 작성입니다. 천재는 종종 우울하다입니다. 천재와 우울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모호합니다. 천재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천재에 따라서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Q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의 점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울증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Q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의 검사가 더 높다라고 했지만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울증 지수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사를 하였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우울증 지수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점수를 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의 특성입니다. 문제 해결성입니다. 가설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입니다. 변수는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것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명확성입니다. 가설 내용의 명확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계성. 가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확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체성.